네, 오늘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해서 토박이 말 학습용어 살리자 그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토박이 말, 외래어, 외국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전통적으로 토박이 말이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이렇게 살아오면서 쌓인 그런 말들인데 외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외국 문명과 함께 외국어가 들어와서 정착되면서 우리말이 되면 이제 외래어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외국어들 가운데 우리말에 필요한 것들이 외래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 외래어들이 토박이 말을 오히려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어가 많이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한자가 들어왔었지만 지금은 영어, 불어 이런 서구의 언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외국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말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다시 외래어로 오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토박이 말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명과 함께 들어오고 새로운 문화와 함께 외국어가 들어오면 외래어가 생기고 정착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토박이 말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외래어를 잘 정착시켜서 우리말을 더 풍부하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토박이 말을 먼저 배워야 할 이유, 요거는 이미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우리말 바탕 위에 외국어를 외래어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그 2014년 말에 2015 2015 교육과정 개정하면서 새 교과서에 초등학교 10개 과목에 모두 한자를 병기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막느라고 국회에 가서 주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썼던 이 예문이 이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 발이 극심해지면 촉은 목피로 근근히 생명을 부지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쓴 다음에 한자가 없으면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위 문장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뭄이 길어지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로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뭄이 길어지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왔다를 배우기 전에 촉은 목피로 근근히 생명을 부지했다. 이렇게 쓰게 하고 그게 한자어니까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토박이 말로 바꿀 때 지금까지는 한글 운동 하는 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연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목숨 걸고 운동했는데 왜 정착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기준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말다운 토박이 말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문, 일본어, 영어 그런 표현들을 피하고 우리말을 살리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처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가까이 한자어를 받아들이면서 한자어가 우리 말 위에 수많은 외래어로 쌓이게 되고 한문, 한자어가 우리말인 것처럼 인식이 될 정도로 강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쫓아내고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말답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데, 경제성을 살려야 된다. 간단하고 쉽게 해야 된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만들어낸 제1원리는 경제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나태 욕구의 충족입니다. 게으르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이제 인간 기본 욕구인데 말 사용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뿌리와 정체성을 살리지만 그걸 살리자고 음절이 길어지거나 표현, 발음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살리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효용성, 쓸모가 있어야 된다. 기억하기 쉽고 쓸모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고 사용이 쉽고 쓰는데 불편이 없어야 토박이 말만 고집하다가 한자가 더 기억하기 쉽고 쓸모가 많다 또는 생산성이 좋다 이렇게 돼버리면 토박이 말이 경쟁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박이 말 살릴 때 우리말다움을 살리되 가능하면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쓸모있게 그렇게 가자.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토박이 말로 바꾸기 첫 번째 우리말다움을 살리자. 요거 여기 나온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본 건데 이제 이어령 장관이 문화부 장관을 2번씩이나 했는데 기자가 만나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뭐냐 그랬더니 노견을 갓길로 바꾸어서 정착시킨 것을 제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노견이 아니라 갓길을 정착시킨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학자로서 또 장관으로서 해온 일 가운데 가장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런 어려운 한자어를 갓길로 바꾼 것,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국어식물을 알뿌리식물로 바꾼 것, 그 다음 자승이나 평방이라고 했던 걸 제곱으로 바꾼 것, 그 다음에 능형을 마른 먹골로 바꾼 것, 염료를 물감으로 바꾸고 뭐 지명도 아현을 애호개로 대전을 한밭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아현과 대전은 이미 여러 행정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바꾸기는 어렵지만 애호개라는 역이 생기고 한밭대학이라는 대학이 생기고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함이라고 해야 어른들의 그 이름을 가리키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이력서나 이런 데 보면 모두 성함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이름이라고 정착된 걸 보면 우리말 살리기가 어느 정도 잘 뿌리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대로 선생님이 늘 내세우는 한자 용어 전지를 가지치기, 시비를 걸음주기 이렇게 정착시킨 것도 우리말다움을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제 프리미엄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뭐 요즘은 더 줄여서 P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웃돈이라고 표준 표현으로 살려놓은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살아있긴 하지만 쇼핑을 장복이라고 한 것, 캠프파이어를 모닥불이라고 한 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단어 수준을 넘어서서 구절 문장 수준으로도 우리말다움을 살리는 것 정말 중요하다. 우천으로 연기됐다, 연기했다 이럴 경우에 비가 와서 미루어졌다, 미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한 작업이다 그러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바꾸고 그것이 더 의사소통하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답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현장에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토박이 말을 우리말로 바꿀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성이 떨어지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말로 바꾸다 보면 음절이 길어져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밑에부터 먼저 보면 핸드폰을 이제 제가 국립국어원의 그 우리말 다듬기 위원으로 있을 때 휴대전화로 바꿔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계속 휴대전화 하지만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핸드폰은 삼음절이고 휴대전화는 사음절이에요. 이러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휴대전화 쓰라고 했더니 요즘은 휴대폰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휴대전화는 사음절이고 핸드폰이나 휴대폰은 삼음절이면 삼음절이 절대 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우편도 다 쓰자고 하고 그게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메일이 더 강력하게 쓰이는 이유는 이메일은 삼음절이고 전자우편은 사음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다음을 살리되 가능하면 음절수를 줄여서 바꾸는 방법을 좀 고려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음절이 많아지면 낮아진다. 그 다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보면 디스카운트 했는데 요즘은 깎다라는 단어, 그 다음 디스플레이가 이제 영어로 많이 쓰이는데 전시가 거의 정착이 된 것 같고요. 헤어밴드는 제가 뭐 대학 다닐 때도 거의 헤어밴드 했는데 헤어밴드 쓰는 아이들이 없어진 걸 보니까 머리띠
이제 4음절보다는 3음절. 스크린도어 했는데 안전문 이것도 거의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했었는데 사고 많은 것은 5음절이고 사고 다발 지역은 6음절인 걸 보면 우리말 다음도 좋지만 음절 수가 적어서 경제성을 살려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교과서에 여러 가지 학습 용어나 교과서에 쓰이는 말들이 있을 때 무조건 우리말 다음만 살리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원칙, 경제성을 살리자, 음절 수를 줄이자 이런 쪽의 원칙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은 토박이 말로 바꾸되 쓸모가 많아야 된다. 한자어, 일본어, 영어라도 이미 굳어져 버린, 이미 쓸모가 많아져 버린 그런 것들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철학, 경제, 화학 이런 용어들이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거냐. 텔레비전, 인터넷, 아파트, 껌, 라디오, 스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가 없는데 한자어 같은 경우도 생산력이나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접두사, 접미사들은 못 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어순화정책 3권에 글을 쓴 게 있는데 생을 날로 바꾸자. 그래서 생감자, 생고구마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생선 이렇게 해서 다 썼는데 이것을 날로 바꾸자고 했는데 실제로 생으로 쓰이던 것을 모두 날로 바꾸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 가능하다면 토박이 말로 바꾸되 쓸모가 있는 한자어들은 살렸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요거 우리말이니까 써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자어 접두사 접미사 또 영어를 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영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학생들 중에 아이처럼 행동하면 아동틱하다 그래서 무슨 틱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제 영어 머리 글자 잘라가지고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쓰는데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영어를 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더 쓸모 있는 접두어, 그 다음에 접미사 이런 것들을 살려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외국어가 외래어가 됐을 때 토박이 말로 무조건 외국어를 밀어내서 외래어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영어로 하면은 키가 되는데 장롱이나 귀주 같은 것의 잠금 장치는 열쇠로 열어야 되지만 자동차는 처음에 자동차 열쇠라고 했지만 이 자동차가 현대 문물이다 보니까 키라고 해서 요즘은 옛날 모양의 열쇠를 쓰지 않고 자동차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키라고 하고 옛날 장롱이나 옛날 고가구에 여는 열쇠는 열쇠. 그래서 열쇠와 키가 서로 의미역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컵과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건 잔이고 그래서 차컵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맥주 같은 유리로 된 거 이런 서양에서 들어온 뭐 맥주 같은 것은 컵이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미를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말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풍부하게 한다는 면에서 외국어가 외래어되는 길도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과정 때문에 오늘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말 교육과정의 용어 살리기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세 가지 원칙 우리말 다음을 살리고 경제성을 살리고 효용성을 살리자고 했지만 교과서의 학습 용어 살리기 위해서는 교과서 실태 조사를 좀 하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교육과정 바뀌면서 각 교과의 학습 용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조사해서 우리말로 바꿀 건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조사 연구하게 했는데 실제로 학습 용어들이 한자 용어가 많고 일본식 한자어가 많고 외국어까지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 이번에 2022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취 기준별
학습 용어들을 꼼꼼하게 조사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첫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교육 과정이 교과서로 만들어져서 각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까지 담당하는 그 실제 일을 꾸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료도 주고 설득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평가원장 된 분하고 교육과정 본부장 또 과목별 책임자들을 차례로 이제 만나보기로 하고 2명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우리 그 한글운동, 구공운동 하던 분들이 목청 높여서 하던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을 몰아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만나서 자료 주고 설득하고 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대로 선생님도 그 인터넷 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과정 검정 기준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학습 용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검정 기준을 꼭 교과서 검정을 할 때 중요한 검정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하고 계시지만 신문, 방송, 인터넷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말, 토박이말 살리기,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토박이말 가르치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